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오니즈입니다. 3월 완연한 봄이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 좀 쌀쌀하더라고요. 쌀쌀한데 반팔 줬어요. 더 춥게 느껴집니다. 꽃샘추위로 아직은 집 밖은 위험해.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 벚꽃이 여의도에도 흐드러지게 피겠죠. 주식시장에는 조금 더 일찍 벚꽃이 핀 듯 위험자산 선호 현상, 리스크 온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간밤 미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주식의 속성입니다. 신고가 영역을 가면 늘 따라 붙는 이것이 버블인가 고점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 그로 인해서 좀 뒷걸음질 치는 양상이 나왔는데요. 늘 긴 관점으로 보면 주식은 이런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속성을 보여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종목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대한 뷰 오늘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오늘도 진행할 텐데요. 02786-1022-1023번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머니왕 2부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주식명가 MTNW 나인원 어드바이저 김도영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지난주에 없을 때 뭐 두 분 잘하셨죠? 아주 잘했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라는 수식어는 빼주세요. 예, 뭐 문제가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네. 자, 우리 시장도 요즘 괜찮은 흐름이 나오거든요. 사실 악재거리를 찾자면 금리도 불확실하고 미중 갈등도 내재가 우려감이 좀 돼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인데 그걸 무시하고 양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국내 시장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여력이 부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 다우, S&P 500 등 북미 시장에 대한 상승력은 거의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에 대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저 PBR 관련된 이슈가 나타났던 그 구간을 제외하면은 지수적인 상승에 대한 원동력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국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승, 물론 전일 엔비디아가 5.55% 정도에 대한 하락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조금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과 하락 이 파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좀 더 강한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그런 구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하드웨어, AI 하드웨어적인 측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을 계속 저는 높여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전까지는 반도체 비중 50%를 맥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60%로 추가적인 비중 확대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던 HBM 시장에 대한 확대 구간에서 더욱더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가 HBM 팀 개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죠. 레거시 제품인 낸드 제품에 대한 그 회복, 이것이 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에 이제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런 구간, 실적적인 베이스가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제 업황에 대한 전체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게 D램이든 아니면 HBM이든 쇼티지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눌림목에 대한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슈퍼사이클에 대한 흐름의 주목도를 더욱더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업황에 대한 특성상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환경과 이 AI라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인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가장 강하게 미치고 있고 추가적으로 물류라든지 해운, 운송, 우주항공, 통신망까지 다각도로 지금 변화와 침투율을 더 높여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관련주로는 두 가지 종목을 좀 꼽는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한미 반도체 2월 달에 상한가를 돌파를 한 이후부터 다시 한번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안착까지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조금 큰 종목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SK 하이닉스가 17만 원에 대한 안착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부터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는 1조 3천억 원에 대한 이제 패키징, AI 패키징 쪽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그게 이제 올해 나타날 것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SK 하이닉스가 10조 원에 대한 시설 투자 조금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다. 13조에서 15조 정도에 대한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이 바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글로벌 점유율을 확보하고 늘릴 수 있는 그런 주 포인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 상승 이후에 엔비디아의 하락을 통해서 눌림목에 대한 공략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구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인터배터리에서 화제가 됐던 전고체 배터리. 비중은 한 10% 정도에 대한 것을 좀 담아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 2027년을 잡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2030년 양산에 대한 발표를 했죠. 중요한 것은 2024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부터 상반기에 퀄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후 일정에 대한 확인을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의 주 원료인 황화 리튬 관련된 이슈를 보여주는 두 종목이 레이크 머터리얼즈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두 개에 대한 종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국내에서 황화 리튬 생산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그 전일 시초가에 대한 공략 포인트가 좀 나타났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상한가 안착 이후에 이제 상승분을 일부분 반납을 하면서 26.71%에 대한 상승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한 16에서 20% 정도에 대한 수익을 올리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도록 하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연내 황화 리튬 생산에 대한 것이 한 120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40톤에 대한 생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상반기, 지금 1분기부터 황화 리튬에 대한 매출이 꼽히기 시작한 그런 구간이고, 이제 실질적인 상용화가 되기 이전부터 이제 수천 톤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캐펙스 확대, 증설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은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지만 비중을 세게 담기에는 조금 부족한, 아직은 조금 기술력적으로 조금은 난해한 그런 기술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아주 크게 담으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기 때문에 비중은 10% 정도에 대한 비중을 담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HLB 그리고 알테오젠의 지속적인 상승력을 확인하고 있는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SC 제형에 대한 그 로열티, 이게 기술 수출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신약 회사들, 신약을 발표를 한 이후에 로열티가 끝나가는 그 구간에서 SC 제형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기술력에 대한 유지 보존을 계속해서 시간에 대한 연장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국내 이 제형 SC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마일스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그동안에
2월 한 말 정도부터 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준 이후 20만 원이라고 하는 벽에 잠깐 막혀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제 알테오젠은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에 대한 이슈를 보여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MSCI에 대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까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스코텍 그리고 유한양행 등 레이저 티닙에 대한 FDA 우선 심사권에 대한 것, 지금 현재 일정으로는 8월로 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이 8월이 6월로 앞당겨지느냐 아니면 8월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조금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휴젤이라고 하는 기업은 21만 9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 20만 원에 대한 안착 여부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격을 줄이러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번 3월 달 들어와서 갭상승에 대한 이 부담을 조금 해소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5일선과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할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제 반등과 상승에 대한 동력을 상당히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전일 미국 시장에 대한 급락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한 포인트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 기대감 갖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이런 단어가 뜨고 있습니다. 키워드 중에 BBB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오늘 3개 주신 거예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예, 뭐 같이 영어, 같이 뭐 한글 이렇게 맞춘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배터리 안에서는 선별적인 강세가 나와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전고체 기술에 주목을 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요. 위원님, 네. 좀 서운했어요. 오프닝. 미안해요. 네. 좋아요. 네, 싹 풀리네요. 네. 예, 비전 전략 주십시오. 일단 이번 한 주 다들 여러모로 좀 고민스러웠던 적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본다면 오전장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오후장 접어들면서 우후죽순으로 시세가 나타나지만 정작 내 종목은 그에 속하지 못하는 모습, 그것을 한 주 내내 견디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명석하게 현명하게 오전장의 수익을 챙기면서 꾸준하게 계좌를 우상향시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주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축으로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자동차였습니다. 물론 그것 외에도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급등락 움직임, 말 그대로 뭐 HLB가 됐든 알테오진 되었든 이 종목들이 상승하면은 사실상 어떤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제약분들도 거래대금 100억, 200억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왜 상승하지 싶을 정도의 시세를 보여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중에서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맞추기를 해 나가면서 시장을 좀 버티게 해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 역시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좋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약세의 흐름을 보이면은 자동차가 강세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 자동차 섹터는 반대급부로서 약세. 그리고 두 녀석 다 강하면 반도체가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두 녀석 다 약하면 시장은 보통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는 그제 전반적으로 어찌 본다면 현대차, 기아 신고가 경신을 해준 그런 모습들, 뭐 앞서도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수혜도 있을 것이고 해외 인지도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재료들을 다 제껴두고 이제는 대한민국 증시에서 사실상 어떤 중심 섹터로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기관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수급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조금 아쉬운 점은 자동차 섹터라고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 현대차, 기아는 알겠어. 그러면은 개별주, 중소형주에서 큰 변동성에서 수익을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상 지금 현재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죠. 그리고 중간 과정에 예상치 못했던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전의 자동차 내연기관 차량에서 대량으로 수요가 발생했었던 그런 부품주들, 관계사들이 사실 큰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 내에서는 현대차, 기아만 독주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사실상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자동차 섹터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라면 현대차, 기아에 관심을 갖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시되 신규 매수는 눌린 목에서 기대 수익률 조금 낮춰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 일단 다음 주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해주게 된다라면 일단은 비중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대를 유지하시면서 현대차, 기아 이 두 종목에만 집중을 하시거나 내가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1초라도 빠르게 내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신다라면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 세 종목으로 시장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섹터라기보다 이제 수급주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상승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누군가가 비싸게 주식을 사니까 주가가 자꾸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작전주 이런 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불공정 거래, 작전주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비싸게 팔고 누군가 그걸 또 싸게 사서 다시 또 비싸게 팔고 또 누군가가 비싸게 다시 사서 더 비싸게 팔고, 소위 이제 통정 거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행태로 기관과 외국인이 하면은 작전인가요, 아닌가요, 이건요? 기관이 작전인 하면은 듯 아닌 듯 작전 같은 그런 거죠. 그것을 개인이 하면은 네. 문제가 되고 기관이 하면은 건전한 거래죠. 자, 어쨌든 건전한 거래. 그들은 그들은 공평한 운동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일단 뭐 그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자,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군들, 외국인 기관이 정말 소위 묻지마 매수해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왜 상승하지? 왜 뭐 때문에? 그러면은 해석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종목은 뭐 이러한 재료로 상승을 한다. 뭐 알테오젠, 피아 주사와 관련된 부분들 또는 뭐 HLB, 지금 현재 제약이 미국에서 실제로 처방전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의 등록 예정 또는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수급주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최소 20거래일 중에 10거래일 이상을 순매수해주는 종목 또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당일 거래량의 3분의 1 이상을 매수해주는 종목, 또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엑셀을 좀 잘 사용을 하신다면 일별 주가에서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시면은 엑셀 내보내기 또는 엑셀 익스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딱 엑셀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 그 중에서 순매수했던 날짜들이 있을 거예요. 20일 동안 순매수했던 그 날의 종가의 합을 그리고 순매수한 날의 횟수를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종목의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수 평단가를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0.5% 빼거나 뭐 넣거나 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게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뭐 각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수급 매매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관점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 또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해주고 있는 종목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오히려 그런 종목이 개별주들의 급등락 움직임이 나오는 것에 반해서 오히려 꾸준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은 뭐 시간 관계상 이거 한 종목만 좀 본다라면 지금 대략 2달여 정도 동안 미친 듯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친 표현. 예, 정말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죠. 죄송합니다. 예. 네, 일단은 욕은 아닙니다. 예. 정말 강력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방산, 수음법, 그리고 고스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 못할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외국인 수급이 너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는 이런 형태의 종목군들 여러분들 주말 사이 꼭 찾으셔가지고 관정에 넣어두시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뭐 하루 이틀 볼 게 아니라 그냥 추세 매매로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당분간 대응하시되 2,7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때는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네. 비중은 대략 25% 잡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반도체. 정말 반도체는
저도 이제 말하는 게 정말 지겨울 정도고 이제 진부하죠. 정말 많이 이야기 나오고 모든 곳에서 반도체 하다못해 제가 너튜브에 이제 뭐 관련 영상들 이제 딱 앱을 누르면 딱 뜨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이제 온통 반도체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경제 관점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AI 반도체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딱 방법은 기존의 갤럭시와 같은 제품에 들어가는 NPU, 소위 말해서 이제 뉴럴 프로세서죠. 이 부분을 아주 지금 아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을 보정을 이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NPU가 담당하는 건데 그 비중 자체가 전체 프로세서 중에 10%도 안 됩니다. 근데 그조차도 지금 우리가 견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누구나 다 만들고 있고 아이폰에도 들어가고 갤럭시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중국의 수많은 스마트폰에도 다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얼마 전 카이스트에서 뭘 성공했다, 엔비디아보다 600배 이상 빠르다. 자, 100가지 기능 중에 딱 한 가지 기능이 빠른 것뿐이고 이미 4, 5년 전쯤에 발표됐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나가면 대한민국은 현재 AI 프로세서를 만들려고는 하지만 만들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다만 소위 말하는 HBM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나마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HBM 또는 파운드리 또는 PCB 또는 소프트웨어 이 정도로 지금은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오픈 AI, AMD 또는 인텔과 관련된 어떤 협업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자체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면 그때는 좀 판도가 바뀌겠죠. 예,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기억 안 나십니까? 챗GPT 처음 나왔을 때 개석거라 챗GPT 하면서 온갖 기사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개석거라. 네, 예. 1년이 지났습니다. KT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냉정하게 보시길 바라겠고 예.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주축이 되고 있으며 비중은 15%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사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제조 기반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맞습니다. 가장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IG 넥스원 혹시 아세요? 그 네. 놀이공원 통으로 빌린다고 기사가 오늘 떴더라고요. 어제 떴을 거예요. 놀이공원을 왜 빌리죠? 저 그 기사는 못 봤는데. 통으로 빌려서 직원들이 하루 놀 수 있게 롯데월드. 우리 머니투데이는 그런 거 안 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도 놀이기구 자, 좋아하는데요. 그만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네.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고 돌아오시죠. 네, 여러분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문자 늦지 않았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먼저 접수된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80만 8천 원에 보유하고 계시고 비중 10%로 가지고 계시대요. 연락 주셨고요. 어제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83만 8천 원 수준 기록이 됐습니다. 전일장 대비했을 때 5%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 요 근래에 매수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제 단기간에 매수를 잘 하신 거고 네. 오래 기다리신 거면 예, 인내력이 대단하신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자리에서 시작일까 스탑일까 궁금하거든요. 의견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라고 말씀을 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3분기 이제 그 재무제표상으로 수조 잔고는 7조 9천억 정도
한마디로 한 8조 정도 되는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3월 6일 날 UBS에서부터 위탁 생산 CMO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한 4,270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9조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의 9조 1,160억인가 70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6월 달부터 4공장이라고 하는 게 완전 가동에 돌입을 했고요. 이 4공장은 전체 리터에 대한 게 막 60만 리터인가? 그래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4공장을 제외하고도 1공장, 2공장, 3공장만으로도 본업에 대한 실적에 굉장히 지속적이고 항상 서프라이즈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인데 플러스 4공장에 대한 실적까지 커버감이 나타나고 수주에 대한 잔고도 지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성이 제일 잘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조 한마디로 찍어내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쪽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떻게 보면 제조업으로 저는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에 85만 원에 대한 안착 그 구간은 이전 고점인 88만 원에 대한 돌파 여부에 대한 여력을 충분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타나는 구간이 제약바이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에 대한 자리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2024년 뭐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리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자리는 당연히 홀딩하시고 보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90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를 바라보시면서 2024년을 기대하신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넘어서 115만 원 정도에 대한 목표 가격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규님께서 쌈바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한 번만 해주세요. 더 주식 잘 가라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삼바. 좋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익 축하드리고요. 꼭 수익 챙기시기를 응원하면서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전화 받을게요. 네, 전화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정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왕 2부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STI예요. STI, 이거 신고가 영역인데 매수는 얼마에 하셨을까요? 비중이라 알려주세요. 32,000원에 35%요. 아, 32,000원에 35% 예.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근래에 매수하셨나 봐요. 예. 반도체 쪽 긍정적으로 보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나인원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다 여쭤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TI가 반도체 관련주로서 혹시 매수하신 건가요? 예. 아, 그래요. 맞아요. 반도체 관련주긴 한데 요즘은 디스플레이도 반도체인 건 아시죠? 예. 네, 우리가 소위 LED 또는 이제 뭐 마이크로 LED, 자, 이게 아주 작은 반도체 소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소위 기판에다가 접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접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뭐 안녕마트 같은 데 가면 아니면은 뭐 로마트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은 엄청 큰 사이즈의 정말 그 음영이 정말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디스플레이들, 그런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소위 지금 논하고 있는 뭐 AI 반도체 또는 어떤 프로세서 또는 뭐 D램을 활용한 HBM 반도체와는 관계가 없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OLED라든지 또는 마이크로 LED 이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말 그대로 그 소자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계열사들과 이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이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사실 좀 반도체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도 어찌 본다라면 중국의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생산 위탁을 맡겼는데 중국이 이거 우리 기술인데 너희가 우리 거 침해했어라면서 미국에서 법정 소송 들어가고 있고 또 그것도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수로 다 돌리면서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또 수요량을 다 충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LG에서 디스플레이를 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삼성전자와 사실상 거의 과독점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랜밸류만으로 시장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정말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관계사들, 즉 STI는 삼성전자 외에 뭐 LG든 뭐 다른 회사와의 어떤 업무 협약이라든지 공급 계약 이런 게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식이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앞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반도체긴 반도체인데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평당가는 32,000원이시고 지금 현재가는 37,000원, 뭐 수익권이신데 사실 어제 왜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200만 주 이상 증가했는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 차트상 놓고 보게 된다면 신고가 경신해 줬고 그다음에 중요 매물대도 충분히 돌파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뭐 뉴스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거래량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주가가 다음 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35,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신 있게 끌고 가려고 매수하신 만큼 좀 보유를 당분간 유지하시는 쪽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저는 네. 그래서 왜냐면요. 네. 어제 저녁에 미국이 엔비디아가 많이 빠져서 예. 혹시 월요일 날 좀 빠질까 봐. 정리를 하는 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아요. 엔비디아 차익 매물 주례가 그렇죠. 컸죠.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엔비디아와 관련돼 가지고 이 종목은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 또 엔비디아 관련주가 우리 주식 시장에서 강력한 시세를 보여줄 때 이 종목은 그러니까 동반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연관성을 크게 따지실 필요는 없어요. 크게 따지실 필요는 없고 엔비디아에 의해서 미장이 빠졌고 우리 증시가 빠지면 그냥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빠질 수 있지만은 뭐 엔비디아와의 연관성을 따질 반도체 영역이 아니에요. 아예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디스플레이고 엔비디아는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관성을 따진다라면 시장 하락에 따라서 하락을 할 뿐이지 엔비디아 때문에 하락하는 일은 아주 희박하거나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 반도체 장비이기도 해요. 이제 네. 삼성전자 쪽으로 네. 납품을 해서 전공정 장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목표가는 받을 얼마나- 수도 있지만,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나인원 위원께서는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 의견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또 나중에 불안해지면 또 연락 주세요. 아니 목표까지 좀 알려주세요. 목표가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지금 제시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지금 현재 라운드 피거 가격인 4만 원대를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4만 원대를 혹시라도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대략 한 5만 원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4만 원 돌파 못하면은 일단 뭐 작은 수익이라도 좀 챙기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제 라운드 피겨 가격 4만 원 돌파했으면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답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가격대 돌파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거래량이 그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STI 체크 받아봤습니다. 저희 반도 형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가볼게요. 네. 엔비디아 낙폭이 크기는 했죠. 네. 많이 오른 만큼 그렇죠. 토해내는 낙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시청자님께서도 여쭤보셨지만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흔들리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네. 코멘트 주고 싶으세요? 엔비디아가 조정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 1000불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가격대에서 이제 뭐 캐시우드가 매도를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조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적에 대한 발표, 특히 3월 18일 날 컨퍼런스 콜도 아직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일정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에 대한 것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전에도 2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라갔던 그런 시장이었죠.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생산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HBM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쪽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책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이 HBM4 쪽에는 조금 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수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반도체에 대한 기술력 여기에 우리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금은 엔비디아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나타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시장은 한 번, 두 번 정도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휴식에 대한 시간과 이제 추가 자금에 대한 여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조정이 뭐 강하게 나온다? 그러시면은 이제 딱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올해 저는 2023년 2차 전지의 그 랠리보다 이 올해 AI 반도체 쪽에 대한 랠리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전히 컨빅션 바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강력 매수 의견. 엔비디아 하락을 대세 하락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시고 AS 그러면 반도체부터 가죠. EST 최고가 상승률은 30% 넘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고인가요? EST 고 하셔야죠. 잠시만요. EST 예. 제가 한번 볼게요. EST도 반도체 관련주, 특히 이제 전력 반도체 쪽에서 SiC 대장주격으로 네.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ST는 HBM 안에서 두각도를 나타내지 못했던 종목 중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CXL에 대한 니즈가 조금 다시 한번 나타나고는 있는데 여전히 HBM이라고 하는 이쪽 쇼티지 여기에 시장은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 EST가 2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구간에 있는 2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돌파가 나타나는 구간이 이 다음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이 구간에서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2만 원 선, 21,000원 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되는 그 구간은 지금까지 EST를 잡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전히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전고점 이상인 27,000원, 28,000원 정도까지에 대한 목표가 상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AS는 FNS테크 이거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지난주 한 주 오른 게 34%.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FNS테크는 원래 기다렸던 공시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눌려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FNS테크가 원래는 디스플레이 산업과 반도체, CMP 패드 이쪽에 대한 두 가지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축소하면서 선택과 집중 한마디로 반도체 쪽에 대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상한가로 표현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CMP 패드, 글로벌 슈퍼을이라고 하는 듀폰사가 삼성전자의 95% 정도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FNS테크가 듀폰사를 뚫고 납품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 이쪽 CMP 패드에 대한 연마 한마디로 이쪽이 HBM 연마 기술에서 이제 칩렛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실적에 대한 개선이 플러스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우상향적인 측면 이제 윗공기를 더욱더 잘 마시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더 윗공기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FNS테크까지 봤고요. 나인원 위원님은 네. 방산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조와 의식하진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봤던 게 예. 결과적으로 쪼다 보니까 방산이 되더라고요. 네. 방산 안에서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 가능성 네, 패시브 그런 종목이죠. 부분까지 있죠. 예, 요거 먼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로템에 대해서 뭐 좋은 말씀을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도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이제 K2 전차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호평이 사실상 앞서는 가성비 때문에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천후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서건 사실상 K2 전차를 능가할 만한 것은 거의 찾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호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가장 큰 악재는 철도 사업에서 철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도 제발 너희만은 철도 사업을 해야 된다. 너희 외에는 답이 없다. 사실상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철도 잘하니까요. 잘하지만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떼어내야 되는데 떼어내질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그거 외에도 뭐 수소와 관련된 그런 어떤 철도를 대체할 수 있는 운송 수단에 대해서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방산 이런 부분들 이제 수은법 뭐 추가적으로 개정되고 앞서 거래대금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5천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했다라면은 현대로템은 정말로 시장에 불강력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라면 저점을 높이는 추세적 상승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만 1,000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조정을 준다라면 오히려 방송상에서는 다음날 시가 이게 매수가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3만 1,000원을 기준으로 평단가를 좀 잡아가신다라면 무리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매매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와, AS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네. 출연 기준으로 보면 2월 17일에 말씀 주셨고 그 다음 일인 월요일에 이제 매수 가는 구간으로 진입을 네. 했는데 차트 보니까 그때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저점이었네요. 네, 상승률은 70% 넘기고 있습니다. 전고체 테마 어떻게 미리 아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도 제가 여러분께 수급 그랬을 때 이 종목도 수급과 현재가창의 모습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올 때쯤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갑자기 생각나죠. CSI가 아니라 그 CIS죠. 인터? 네, 제가 미드를 좋아합니다. CIS. 어쨌든 CIS인데 그것을 이제 필두로 해서 삼성 SDI와 전고체 배터리 뉴스들이 막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급등세가 다시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기술적으로 어느 회사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상용화, 양산을 못하고 사실상 2028년 정도에 그나마 확실한 시제품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거의 중도이고 그것조차도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사실 소위 공돌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들 하시고 어쨌든 뭐 주식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거니까 그 꿈과 희망이 소멸될 때까지는 수익 챙기시고 만약에 꿈과 희망이 사라지면 재료 자체가 소멸되면 괜히 미련 갖고 버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래서 수급을 봐야 되나 봐요. 수급은 미리 좀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먼저 움직이죠. 네, 맞아요. 이후에 뉴스를 사실 후행적으로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특히 이제 실적이 잡히기 전에 기술력만 가지고 주목을 받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 양상인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욕심 버리자.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이어서 체크 받아볼 텐데 오늘 두 분 통하셨어요. 두 분 다 반도체에서 가지고 오셨네요. 예, 하이파이브. 자, 먼저 TSE 들어갑니다. TSE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 요 근래 들어왔을 때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어디인가? 국내 반도체 업황에서 HBM을 제외하고 어떤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솥캣과 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STO-ML 개발에 성공을 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기판, 전기 회로 부분에서 2024년은 괄목할 만한 실적적인 개선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6만 원 선에 대한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올라와 있는 그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고평가 논란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내 반도체 테스트 검사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주봉상으로는 6만 원이라고 하는 이 선을
돌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6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돌파한 이후 어디 고점 부분까지 트라이를 하느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가격적인 전략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반도체 다 만들어내고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소켓 기업 체크를 해봤고요. 조금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나인원 위원께서는 네. 기판에 주목하시는군요. 네, 기판입니다. 기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되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네. 또 어찌 본다면 정말 우주항공이라든지 슈퍼컴퓨터라든지 또는 24시간 내내 연산 작업을 하고 있는 서버 또는 클러스터링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중요한 기판들도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사실상 전 세계 슈퍼컴퓨터 시장의 탑3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 IBM과 크레이와 또 다른 레딧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싶은데 크레이사의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기판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항공에 들어가는 기판 역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차이냐? 엄청난 열과 발열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클러스터링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결성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기판들은 우리가 껐다 켜고 하다 보니까는 크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24시간, 1년, 수년간 돌아가는 서버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 어떤 중요 장비, 기판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동사가 왜 엔비디아와 엮었는가? 엔비디아의 테슬라라는 연산 장치죠. 사실상 연산 장치에 들어가는 기판 또는 그 연산 장치가 장착되는 그런 어떤 서버의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기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논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무료 공개 방송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그럼 이어가야겠죠.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탑승이라는 주제로 역시나 반도형의 위험을 오늘 뽐내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풀어주시겠어요? AI 가속기로 시작한 반도체 시장의 HBM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세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흔들림은 있어도 그 흔들림보다 더 큰 상승으로 보답을 주고 있는 이 산업이 지금 현재 AI 반도체 산업이다라는 것에 집중하시고 이 안에서 슈퍼사이클적인 측면, 이제 대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과 종목의 집중도를 높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가 꺾여도 우리는 꺾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죠. 예, 꾸준한 종목 상승이 금융치료, 오늘도 금융치료 해주실 건가요? 네. 주식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손실입니다. 저도 주식을 하면 항상 손실과 수익 그리고 손실보다 수익을 더 크게 만들어 가자 이런 관점에서 늘 정말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이제 이 시장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꾸준하게 매일같이 익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이번 주에 익절 제대로 못하신 분들 무조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 방송 끝나고 두 분은 바로 자리 옮겨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에 빨간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다 다채로운 내용 오늘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인원 어드바이저 김도영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남은 주말 여러분 푹 쉬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12시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